아시아경제의 조슬기나 박승욱 기자님께서 쓰셨습니다. AI 사이클 끝나면 코스피도 추락한다. 그래도 한국장 떠나지 말라는 이유 해가지고 헤르메스 인베스먼트의 아시아 대표 조너선 파인즈라는 분이 인터뷰하셨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AI도 잘 될 거래요. 그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건 다음 수혜주. 이 사람이 보는 건 지주사랑 저 PBR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 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개혁 조치들을 꼽았다. 메모리 사이클이 최근 랠리의 주된 이유지만 지배구조 개선 노력 역시 한국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1년 전도 아니, 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 6개월 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000에서 3000, 3500 이렇게 올라가게 된 사실 첫 번째 트리거는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기억나세요? 상법 개정이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PBR 1배 청산하자. 배당 많이 늘리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랠리가 이어받았던 거죠. 자, 많은 이들이 AI 사이클이 끝나면 코스피가 함께 추락할 것을 걱정하는데 중공업, 자동차, 보험, 로봇 같은 다른 섹터들도 있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한국 주식의 기초체력을 다져놓는다면 반도체 사이클 하락폭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지배구조 개선 수혜가 큰 지주회사와 저평가 종목들, 저PBR 종목들, 큰 할인율로 거래되는 지주회사들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 증시에 존재하는 우선주 할인 현상도 대표적인 저평가 영역으로 지목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할인율이 2%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6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비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반도체 좋아. 근데 꺾일 수 있어. 꺾였을 때 내 계좌를 지키는 트렌드, 테마 세 가지. 첫 번째 지주회사, 두 번째 저PBR, 세 번째 우선주라고 이 파인스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단어를 이해를 좀 하고 갈게요. 큰 폭의 할인율로 거래되는 지주회사. 이게 무슨 뜻일까? 큰 폭의 할인율로 거래되는 지주회사. 지주회사 있잖아요. 지주회사. 뭐 SK, 주 SK, 뭐 주 땡땡, 주 L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하는 일이 뭐야? 하는 일이 없어 사실은. 자회사 관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자회사들이 가치가 쭉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회사를 3개 가지고 있어. 1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가치는 얼마여야 돼? 300원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300원이 아니라 200원, 100원에 거래된다는 거야. 이 지주회사를 갖고 있으면 자회사를 모두 소유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의 가치가 자회사 가치의 합보다 낮게 거래된다라고 하는 것을 큰 폭의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 저평가된 거는 언젠간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이 우리나라 정책 중에 하나가 중복 상장 금지하자. 외국처럼 하자. 지금 자회사들도 상장돼 있고 지주회사들도 상장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 아니냐. 자회사든 지주회사든 하나만 상장하게 하자. 그러면 외국 사례를 볼 때 지주회사가 보통 상장돼 있고 나머지는 비상장으로 갑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를 사지 않으면 이 알짜 같은 자회사들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할인되지 않고 재평가 받는다라는 것이 그 정책의 메인 골자입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할인율. 이건 무슨 얘기일까?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보통주는 내가 그 회사 번 돈의 일부, 지분율만큼 가질 권한을 가지고 있어. 또 하나, 내가 가진 지분율만큼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선주는 그 회사가 버는 것의 지분율만큼 나의 거라는 건 보통주랑 동일한데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어. 의결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조금, 야, 나 투표 권한도 가지고 싶은데 하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야, 너 배당 좀 줄게. 배당 좀 많이 줄게. 또는, 야, 너 회사 망했을 때, 또는 회사가 청산할 때, 보통주 주주보다는 조금 더 먼저 배분해 줄게. 라고 하는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청산할 때 자녀 이익을 먼저 배분받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없는 대신에 다른 거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나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나 가격의 차이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우선주의 할인율이 높아. 왜 그럴까? 배당 50원, 배당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결권 투표가 훨씬 중요한 거야. 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 안 좋아. 그러면 이 표의 가치가 엄청 중요해. 표 싸움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배구조가 선진적으로 바뀌면 야 어차피 경영자가 잘 하겠지. 주주들 뒤통수 치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주주총회 귀찮게 표를 뭐하러 던져? 그냥 배당이나 좀 더 줘. 이익이나 똑바로 나눠.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주가 할인돼서 거래될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이 할인되고 있어. 그게 선진국으로 따라가면 이 할인율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PBR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PBR 주식들. 주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익이고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해.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를 상관없이 이미 옛날에 많이 벌어놓은 놈도 좋아해. 둘 다 좋아해. 근데 빨리빨리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이익이거든요. 이익이 막 다이내믹하잖아. 근데 PBR 주식들은 옛날에 돈을 많이 번 주식이지 지금 막 이렇게 다이내믹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이 떨어져. 근데 지금 얘기 나온 지주회사, 저PBR, 우선주 이런 것들은 언제 주가가 초과 수익을 내냐 하면 강세장의 후반부, 보통 강세장의 후반부에 초과 성과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를 거 다 올랐어. 근데 아직 나 돈은 남았네. 심지어 돈을 많이 벌었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직 높네. 그러면 아직 덜 오른 놈을 찾게 되거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순환매 또는 키 맞추기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쯤인가? 그 부동산 전문 유튜버 부익남 씨 있잖아요. 그 정태익 대표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하나도 없지만 제 강의의 앞순서였기 때문에 제가 가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연사 대기석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되게 공감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번 부동산 그 정책 이후에 시황을 아주 정확히 맞췄어. 나는 솔직히 부동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만 맞힌 건지 아니면 뭐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초반에 정권 초반에 이 강남 뭐 서초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 규제를 하려고 해.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담돼서 규제를 해. 근데 규제를 하는데 그럼 강남, 서초, 송파, 뭐 분당 이런 쪽을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은 좋게 생각해. 아파트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주변머리로 가가지고 이 서울의 변두리 또는 경기도, 뭐 지방 이런 쪽으로 주택을 매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오른 것들이 미운 오리들이 백조로 거듭나는 장세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그 예를 들면 15억 이상, 2억 이상 대출 안 나오게 하고 뭐 고가주택 막 때려잡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저희 본가가 있는지 뭐 그런 쪽 막 변두리 막 올라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 그때 강의의 마지막이 뭐라고 하냐면 두 번 다 먹으면 좋긴 좋다. 강남 서초 한번 먹고 도봉 노원 한번 먹으면 좋다. 근데 그렇게 자주자주 바꾸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이클에서 얘 오르는 거나 얘 오르는 거나 상승률이 거의 같다. 15억짜리 한 채 사나 3억짜리 다섯 채 사나 똑같다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순환 매고 키 맞추기다. 그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를 하면서 지난 며칠간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뉴스를 일단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좋은 유튜브 방송이 되니까 그걸 필터링을 하는데 매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없었고 뭐 삼전 닉스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로봇 수혜주는 뭐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뾰족한 특정 분야에 대한 뉴스만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다면 지금은 이미 정말 종전하네 어쩌네 이렇게까지 된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살짝씩 바뀌고 있다는 거야. 아, 이제는 너무 늦었나? 또는, 아, 나 이미 너무 배불러. 많이 먹었어. 여기서 다음 스텝 뭐지? 정말 뉴스에 사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거 팔고 강남 아파트를 한 채 살까? 아니면 주식시장 아직 강세장이 남았다고 하면 한 끗 더 먹어볼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클릭한 것에서 제가 픽했다는 점이 약간 주식시장의 색깔이 바뀌어 가나? 그렇게 됐을 때 더퍼블릭 자산운용은 이런 스타일로 이런 컨셉의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해야겠다. 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전환해 나갈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또 마침 뭐 다음 주에는 바뀌겠지만 삼전 닉스 뭐 현차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와중에 코스닥이 초과 성과를 내는 그런 수요일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조금 힘을 더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